하늘이를 타겟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월요일이 아니었다면 화요일 날 다른 학생이 타겟했을 거고요. 가장 빨리 소식을 접해야 되는 저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런 모든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접해야 됩니까? 제가 원하는 건 절대 다음부터는 우리 딸의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이 소식. 이 초등학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살짜리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있을 수도 없는 이 사건. 경찰이 지금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하늘 양 흉기 살해 혐의 지금 가해교사. 저 지금 가해교사 저 사진 뒤에 있는 게요. 뭔가 이제 이 흉기를 사서 이게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집행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 여부도 좀 검토 중입니다. 몇 가지 조치들이 좀 동시에 쭉 진행되고 있죠. 압수수색했고요. 체포영장 발부 받았고요. 그리고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이 교사 본인 스스로 또 자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발부된 영장에 있어서는 뭐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체포가 끝난 이후에 48시간 안에는 구속 여부를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하늘양 사건 같은 경우는 범행 현장, 뭐 직후긴 하지만 그 직후 현장이 피해자 유족들이나 이제 경찰들에서 목도가 됐고 피해자 또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다시 뭐 더 다퉈질 쟁점도 없는 사안이고요. 또 하나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은 현장에서 이제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살해하고 스스로도 이제 자해를 한 다음에 피를 흘린 채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살이라든가 하는 신변의 어떤 비관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이제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체포영장이 좀 집행이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로 그럼 경찰은 그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뭐 이제 실무상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 그 안에 이제 피의자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예 뭐 거동이 불가능하고 진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조금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경찰 체포된 그 현장에서 어쨌든 발각된 직후에 본인이 진술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영장을 집행을 해서 이제 신변을 확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진술 조사만 간단하게 마친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정말로 없었는가입니다. 그런데요, 꼼꼼히 돌아보고 따져보니까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3번의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교사, 이 문제의 이 가해 교사 휴직을 했죠. 그리고 복직을 했어요. 근데 복직하고 나서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을 보였죠.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폭력적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뭐 컴퓨터가 좀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느리다는 이유로 뭐 파손을 했다.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조짐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 배제 등 조치는 안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교육청에다만 알렸다 뭐 이런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배제 왜 안 됐을까? 그리고요, 이 범행 날 오전에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나타난 폭력적 행동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리조치 권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전입니다. 이게 오전 상황. 그리고 그 오후에 범행이 있었죠.
왜 이때 오전에 즉각적으로 뭐가 시행되지 않았을까? 또 여기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리고요. 이 김하늘 양이 돌봄 교실에 그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학교에서 밖에 나가서. 그럴 때 혼자 나왔다더라. 마지막 뭐 학생이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실에서 혼자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때 최소한 누군가 학교 밖까지 동행자가 있었더라면 1학년 학생이에요. 1학년 학생. 최소한 누군가 어른 한 명이라도 다른 교사나 누구라도 있었다라면 이게 또 여기서 아쉬움이 났습니다. 안희정 변호사, 특히 저 첫 번째는 저건 이상지우가 강하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일단 6개월의 휴직을 예정을 하고 예.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6개월의 가료를 요한다라는 것은 뭐 제가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의 전문의는 아니지만은 예. 어쨌든 상당하게 치료를 요하는 그리고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 있는 중증의 환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의사가 진단서 소견이 바뀌었죠. 이거 일상적인 생활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진단서가 바뀌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자마자 별도의 어떤 보완,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이 바로 복직됐다면서요? 30일 내에 복직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교감이 복직을 승인합니다. 이러한 사실 절차적인 흠결이 사실 아이를 대하는 어떤 아이를 현장에서 대면하는 그 공무원 그 부분에서 이런 중대한 인적인 결함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어떤 장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고요. 사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사건 당일에 전날에 있었던 그 동료 교사에 대한 폭행. 그렇습니다. 그게 며칠 날 5일도 있었고 예, 예. 6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범행은 10일인데 5일, 6일 이틀에 걸쳐서 약간 이상 행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여기가 무슨 일반 회사도 아니고 예.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무소입니다. 예. 그 공무소에서 동료 교원, 뭐 또 서로 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느냐, 괜찮냐, 별일 없냐라고 예. 어떤 안위를 걱정해주는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 그다음에 고경물에 해당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의 손괴, 범죄 행위가 명백히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 절차가 개시가 됐어야 되고요. 수사 절차가 개시가 됐다고 한다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 개시 통보 대상이 됩니다. 그런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은 당연히 그 해당자에 대해서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정상적으로 거쳤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사실 가장 크게 듭니다.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님하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도 나와 계신데요. 김철원 교수님. 네. 이 원래는 6개월 휴직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런 판단을 돼서.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22일 만에 조기 복직. 그런데 그 조기 복직할 수 있었던 건 의사 소견서 그것만 하나 딱 받아와서 제출하니까 그냥 됐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서요, 지금 제도. 이건 제도적 허점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은 뭐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6개월에 대한 질병 휴직 부분도 그렇고 예. 또 복직에 대한 부분도 정신과 의사들의 그 전문적인 소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현재 규정도 보면 어쨌든 복직을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복직을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6개월 정도의 장기 어떤 관찰 치료를 위했다면 교육청에도 보면은 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6개월 정도의 장기적인 그런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에서 복직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대기전교육청에서는 그 위원회가 2011년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원들의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너무 때문에 반발 때문에 조심스럽게 본 건가요, 상황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심의위원회가 한 번 더 스크린할 수 있는 거기가 놓쳐졌다는 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 교사가 학교에 돌아와서 예.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할 정도라면 학교장이 그 정신질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조금 심층적으로 조금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었거든요. 그 일단 이상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일단 배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학교장이 좀 책임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할 수 있었는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아마 학교 당국에서는 설마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교사가
저렇게 학생에 대해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를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교원들이 전국에 한 10,000여 명 있답니다. 정신과 상담을 요하는. 거기다가 예. 불안 장애로 호소하는 교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상담을 위한 어떤 인력 예산이라든가 예. 어떤 예산들도 좀 확보돼야 되지만 그분들이 병가를 내고 또는 질병 휴직을 했다가 복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체계적으로 아마 복직 여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휴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한 관찰이라든가 어떤 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질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어떤 위험 행동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거는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족들께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유족들 지금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데요. 그 본인의 딸의 이름도 다 공개했잖아요. 이건 알려야 된다. 재발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 공개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그리고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법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법을 만들었어.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름도 이게 뭐 이제 가칭처럼 나오는데 이른바 이제 하늘이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학교 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보안관 1명당 10개 학교 정도를 또 배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교당 최소 1명의 예. 학교 보안관을 조금 배치를 하고 또 교사가 이게 아파서 쉬고 싶어도 사실 바로 대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왜냐하면 교사가 바로 수업을 못하면 학생들이 놀게 되니까. 학생들이 또 피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교사들의 건강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긴급 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특수 직업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기존에 뭐 예를 든다면 비행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뭐 3년에 한 번씩은 영어 테스트를 보고 뭐 1년에 한 번씩은 건강 진단을 꼭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행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항상 음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다 안전을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특수한 직업군에 따라서 그 직업군의 업무 수행 능력에 맞게 그 관련된 제도가 정비가 된 겁니다. 예. 이것도 음주 측정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도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예민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분들에게는 어떤 건강상의 어떤 상담이나 검사의 어떤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예. 어떤 신체 검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현실에 맞게 조금 개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이번 하늘이법에 담겨야 될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회의를 열었어요. 이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추진하겠다. 하늘이법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신질환 등 교직 수행 곤란하면 직권 휴직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 오늘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안희성 변호사, 오늘 이 김하늘 양이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당초 유족은 이 부검에 반대했는데 마음을 좀 바꿔서 부검에 동의를 했다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일단은 뭐 유족 특히 이제 아버님이 계속 이제 언론에서 나오시는데 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규명을 하고 예. 이 가해자가 혹시나 이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할 것을 대비를 해서 아. 사연을 좀 더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가 일단 담겨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2의 하늘이라든가 제3의 하늘이가 또 나오지 않도록 이제 관련 법규를 좀 개정을 하고 이런 제도적인 것을 좀 보완을 해달라라는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부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좀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또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셨다는 것은 어떤 유족의 어떤 정말 함과 어떤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존중을 해서 이제 관련 뭐 정치계라든가 이쪽에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경찰에서도 뭐 브리핑 좀 하고 설명을 내놨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의 그 원통함과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제가 노력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셨어야지 왜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해주세요. 아니, 저는 아버님 오해시 실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답답함은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실시간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궁금증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희성 변호사. 이 가해 교사의 지금 신상 공개 여부 검토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도 네네. 전해드렸는데 이 공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신상정보 요건에는 충분히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벌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관련된 요건은 요거 하나인데 이거는 뭐 충분하게 증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언론에도 다수 보도가 이미 또 된 바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는 반드시 또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유족 입장에서 특히 아버님께서 이제 수사 결과라든가 이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 또 아버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상 공개를 통해서 일단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드러낸 다음에 수사 결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쪽에서 이제 위원회 열어서 이제 판단 중인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은 알 것 같습니다.